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함앵커가 간다. 자, 페트롤 전북 함앵커 간다. 오늘도 뜨거운 폭염 속에서 현장으로 나왔습니다. 자, 이런 폭염과 같이 기후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요즘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농축산물일 것입니다. 집중호우 이후에 또 폭염까지 그 여파로 농축산물 가격이 크게 올랐는데요. 휴가철, 앞으로도 다가올 추석 등 수요와 맞물리면서 앞으로 가격 더 오를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현장 동행 취재를 함께 해주실 전북 소비자정보센터의 김영순 선생님과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비자정보센터에서 모니터 요원으로 활동하신 지 꽤 오래되셨어요. 네, 좀 오래됐습니다. 조금 횟수로 따지면 한 25년 이상 됐다고 해야 될까요? 가정주부이시면서 모니터 요원이시잖아요. 네. 피부로 와닿는 정도가 가장 빠른 분이시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죠. 제일 빨리 피부에 느낀다고 봐야 되죠. 예. 물가라는 게 뭐 과거에 비해서 계속 오르는 게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최근처럼 호우나 폭염 때문에 이 농축산물에 영향을 미칠 때는 그 변동차가 굉장히 심하다면서요. 예, 피부 제일 소비자들이 많이 선호하는 품목 일종의 배추. 우리나라 사람 배추 안 먹고 못 살잖아요. 배추김치 안 먹거든요. 배추가 많이 오르고, 그다음에 상추 여름철에, 삼겹살 휴가철에 나갈 때 상추는 꼭 가져가잖아요. 깻잎이나 뭐 네. 고추, 마늘. 예. 네. 근데 그런 게 제일 많이 올라요. 예, 네. 자, 그래서 저희가 우리 김영순 모니터 선생님과 함께 먼저 찾아온 곳이 이제 기업형 슈퍼마켓. 여러 가지 뭐 이제 소비할 수 있는 곳이, 구매할 수 있는 곳이 다양합니다만 일단 뭐 한 곳, 그곳 중에 기업형 슈퍼마켓을 저희가 찾아왔습니다. 이곳 지금 뭐 평상시에 모니터하는 곳 중에 한 곳이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매주 월요일 날 물가 조사를 하러 매주 옵니다, 이곳에. 그런데 제가 뭐 이렇게 시장에 자주 오고 구매를 하러 자주 오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하시는데도 그 일주 차이에도 가격 변동이 있습니까? 예, 매우 큽니다. 품목에 따라서 크게 변동이 있습니다. 예, 모든 품목이 그렇지는 않을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그 변동폭이 큰 것 중에 하나가 농축산물? 그러죠. 예. 농축산물이 제일 요즘에 왜 그러냐면 지난번 장마철에는 많이 아까 침수되거나 해서 농작물이 많이 버려서 가격이 급등함과 동시에 지금 폭염이잖아요. 폭염이기 때문에 노지에서는 상추같이 그런 게 자랄 수가 없어요. 다 녹아버려서. 예. 그래서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적으니까 어쩔 수 없이 오르는 것 같아요. 저처럼 어쩌다 이렇게 뭐 시장 보러 가는 사람들이야 물가가 어느 정도 올랐는지를 모르니까 그냥 구매하기 마련인데 가정주부님들께서는 그 전주 한 달 전과 비교해서 이게 너무 올랐는데 그러니까 두 개 살 걸 하나만 구입한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거든요. 그렇죠. 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농산물 가격 어느 정도나 특히 채소류 중심의 가격 변동이 심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비교를 저희가 한번 직접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채소 파트로 우리가 이동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7월 26일 기준으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농산물 유통정보와 비교해서 말씀을 좀 더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적상추가 자료 조사에 따르면 4kg당 도매 가격이 평균 73,740원, 한 달 전 19,740원보다 무려 273.6% 급등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실감하실 것 같습니다. 예, 많이 실감을 하죠. 저희도 지난주에는 지금 현재 그 일반 소비자 가격이 지금 지난주부터 지금 많이 올랐거든요. 예. 6,000 여기 110g, 120g 정도 되거든요. 예. 중량을 달았을 때 지금 여기는 아까 SSM 마트잖아요. 예, 일반 기업형 슈퍼마켓. 예, 예. 재래시장하고 비교할 수는 없지만은 예. 현재 여기를 두고 봤을 때 6,240원이에요. 그 전전주에는 4,000원대였거든요. 그러면 2주 만에 몇 퍼센트가 오른 겁니까? 거의 뭐 50% 이상이 올랐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6,240원을 저희가 지금 한번 들어볼게요. 129g. 사실 상추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먹을 때는 뭐 저는 어쩌다 한번 상추를 먹는 일반 이제 시민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이 상추 한 장 꺼내놓기가 두려움이 앞설 것 같아요. 네, 그러죠. 제가 주말에 음식점에 가서 삼겹살을 먹었는데 상추가 안 나오더라고요. 어떤 곳은 그래서 이제 다른 것으로 대체를 해서 아까 양배추도 깻잎만 나오지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깻잎은 많이 오르지 않았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죠. 깻잎은 지금 많이 나올 시기예요. 이렇게 예. 노지에도 이렇게 녹거나 그러지를 않기 때문에 깻잎은 그래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대체로 음식점에서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제가 이제 그 위에 있는 진열되어 있는 깻잎을 보니까 2,990원, 국산으로 20장 내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보니까 상추에 비해서 깻잎은 가격 변동이 심하지 않다. 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습니다. 올랐다 하더라도 조금 올랐지 상추처럼 많이 오르지는 않았다는 얘기죠. 그 배추를 한번 보니까요. 얼갈이 배추가 4kg당 평균 이게 이제 도매입니다 지금. 네네네. 7,512원에서 14,060원, 87.2% 급등했습니다. 도매가 이 정도니 실적 우리 소비자가 소매에서 살 수 있는 가격 변동차는 더 많이 오른 가격으로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죠. 예. 근데 어제 남부시장에서 얼갈이 배추 한 단에 2만 원을 냈어요. 소매 가격. 예. 근데 여름에는 꼭 올해만 그런 게 아니라 예, 그렇죠. 좀 대체적으로 많이 아까 배추, 무, 아까 상추 이런 게 대체로 많이 올라서 이 금액이 추석까지 쭉 물고 가는 것 같아요. 예. 추석이 지나면 그때부터 이제 내려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저희가 매년 물가 조사를 하면서 그 변동 추이를 보면 그런 현상이 좀 많이 나더라고요. 예. 지금 우리 김영순 모니터 선생님은 차트를 갖고 계시잖아요. 여기다 지금 기입을 하시죠. 네네네. 아무래도 기입하시다 보면 현재 소비자가가 얼마인지를 누구보다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잖아요. 네. 집에 돌아가셔서 언제 어느 가격에 사는 게 좀 더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고 주변에서 많이들 물어보시기도 하실 것 같아요. 네, 물어보지만은 근데 상추 같은 경우는 미리 사놓을 수 없는 품목이잖아요. 그때 사서 그때 먹어야지 사서 쟁여놓을 수 없는 거고. 예. 배추 같은 건 조금 이렇게 비싸기 전에 사서 김치 담아놨다가 먹어도 가능한 품목이에요. 옆에 우리 소비자 한 분 계시는데 안녕하세요. 예. 지금 이 채소에 구매하시러 오신 것 같은데 가격이 전전보다 많이 올랐다 이거 실감하세요? 그럼요, 많이 올랐죠. 어느 정도 실감하세요? 안 먹고 싶을 정도로 차이가 나요. 상추 같은 경우 지금 가격폭이 굉장히 많이 오른 상황에서 지금 소비자가가 지금 120g에 6,240원이거든요. 저 가격에 쉽게 못 사 먹죠. 아무래도 그럼 다른 걸로 이제 대체를 하셔야 되겠네요. 네네, 그렇죠. 이게 근데 이제 뭐 농산물 가격이라는 게 뭐 올리고 싶어서 올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요새는 예. 다, 그러니까 사 먹는 사람도 감안을 하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고 먹기 때문에 뭐 그닥이 비싸다고 해갖고 뭐 필요한 사람은 먹게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좀 자제를 하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다른 걸로 그럼 더 선택을 하시나요, 그러면? 그렇죠. 이렇게 상추 같은 경우, 삼겹살 같은 거 먹을 경우에 상추가 너무 비쌀 때는 저는 대신 김을 먹거든요. 생김을 해서 이렇게 싸서 먹으면 그게 대치가 되더라고요. 식재료비가 아무래도 뭐 그 들어가는 비용보다 더 많이 들어가면 안 먹는다 하더라도 더 증가는 하겠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그러니까 미리미리 덜 겨울에 담아놓은 묵은지 같은 걸로 먹고 대처하고 비쌀 때는 덜 먹죠. 확실히. 예전보다 많이 오른 품목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다 올랐어요. 품목이 뭐 이건 오르고 이건 안 오르고가 아니고 다 올랐어요. 그러니까 뭐가 많이 올랐다고 할 게 없이 다 올랐어요. 예전에 우리가 뭐 10,000원 가지고 시장 보러 가면 그래도 뭐 구입할 수 있었다. 요즘엔 10만 원도 쓸 게 없다 이런 표현들 하시거든요. 옛날 10,000원이 지금 10만 원하고 같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 느낄 땐 그래요. 저 바빠요. 예, 고맙습니다. 예. 자, 이렇게 저희가 이제 소비하시는 시민분들 만났지만 오죽하면 안 먹고 싶다.
안 먹는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그런데 가정에서는 음식 준비하신 주부 입장에서는 뭐 준비를 안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아무래도 이제 줄이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될 텐데 야, 이거 뭐 어떻게 안 오른 품목이 없을 정도라고 하시는데 아무래도 그러면 이제 우리가 SSM이라고 하는 기업형 슈퍼마켓에 지금 모니터를 하고 계시는데 이보다 좀 더 저렴한 곳이 그러면 이제 전통시장 내지는 직거래가 되고 있는 로컬푸드 네. 그렇습니까? 네네. SSM보다는 그래도 전통시장하고 로컬푸드가 상대적으로 조금은 가격이 낮아요. 맞아요. 네. 아까 좀 전에도 노컬을 갔다 왔는데 상추 200g 기준에서 2,500원 내지는 3,000원 그 정도 하니까 그래도 조금은 소비자들이 좀 선택을 해서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하죠. 어머니 안녕하세요. KBS에서 왔는데요. 상추나 농산물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느껴지세요? 예, 많이 올랐죠. 상추 못 먹어 지금. 비싸서. 그게 보통 비싼 정도가 아닌가 봐요. 예, 4,800원이요. 마트에서 얼마나 된가 이만큼 묶어놓고는 가격이 4,800원 있어. 근데 집에서 자녀분들 삼겹살 한번 구워주시려면 이게 또 상추나 깻잎 없으면 안 되잖아요. 깻잎은 사야지 깻잎. 깻잎이 더 싸. 깻잎도 사실 가격이 조금 이제 예. 오르긴 했지만 그래도 깻잎 상추보다는 싸. 아 상추 4,800원 저거저끼리 깜짝 놀랐어. 1,000원 아니면 2,000원 그랬지. 근데 4,800원이 저거 오르더란 게. 다 올랐어요. 안 오른 거 없어. 어떻게 장바구니에 장을 보세요? 안 먹으면 내 것이요. 뼈나 사다가 집에 감자대 말려놓은 거 있거든. 그놈 그냥 삶아서 담가서 빼다구탕이나 해서 먹고 차라고 고기가 더 싸. 고기 사다가 그냥 볶아 먹고 그렇게 먹지 뭐 장배기 사다 못 먹어. 혼자 산 게 더 그려. 애들이 이제 주일날이면 온 게 그때 이제 고기 사다 해서 먹고 뭐 사다 해서 먹고 그러지 이런 시장 같은 거 나는 보들 안 하네. 구입한 것이 아니라 뭐 사야겠다 하고 나왔다가도 비싸면 안 사고 그냥 가. 그냥 돌아가시고요? 야. 그러면 막내가 그래. 엄마 먹고 싶은 것을 먹다가 죽어. 돈도 없지만 돈 아끼다 못 하려고 그려. 비싸면 아이고 안 먹으면 되지. 먹고 잡은 놈 조금 참아야지. 예. 먹고 잡은 놈 조금 참아야지. 어찌했을까 몰라. 저는 전주 송천동에서 순대국밥집을 운영하고 있는 지정근이라고 합니다. 실제 뭐 뉴스나 언론에서는 뭐 몇 프로 안 되는 인상률 얘기하는데 저희 같이 이제 매일 장을 보는 사람들은 체감이 몇 배는 되죠. 그러니까 식재료를 일정 금액을 딱 미리 돈을 주고 선으로 돈을 주고 매입을 하는데 2주 정도 쓸 그 금액이 요즘은 뭐 열흘도 못 가서 다 소진되고 이런 상황입니다. 부담이 엄청나죠, 실제로. 그래서 이제 뭐 그 발생되는 추가 비용 때문에 최대한 인건비도 적게 쓰려고 노력하고 뭐 더 많이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는 방법이죠. 현재로서는 그 방법밖에 없죠. 저희 업소는 1년 전에 대략 한 10에서 15% 인상을 했거든요. 했는데 이게 불과 그 인상한 만큼 바로 수익은 바로 늘죠. 그 다음 달. 근데 이제 얼마 못 갔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인상한 거에 대한 수익이 그게 뭐 결국은 물가 인상, 뭐 인건비 상승 이런 걸 모든 걸 고려할 때 마진율이 제자리로 찾아가는 게 3개월, 4개월? 그러니까 올린 게 의미가 없어졌죠. 그래서 결국은 지금은 다시 올려야 하나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고. 조금 이제 업종별 다를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식사 위주의 업종이다 보니까 시간 제한이 이제 9시나 이렇게 걸려도 직접적인 타격을 어느 정도는 있었지만 심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주류 쪽 술을 판매하는 분들은 주변에 보면 굉장히 힘들어했죠. 근데 저도 그때도 좀 힘들었던 부분이 이제 사람들이 외출 자체를 안 하니까 저희는 또 배달을 안 하다 보니까 그냥 오프라인으로 오시는 손님만 받다 보니까 코로나 때도 잠깐 매출이 조금 떨어진 상황이었죠.
일단은 공산품 가격은 한번 오르면 떨어지진 않을 것 같고, 그나마 이제 더 이상 안 오르길 바라는 게 첫 번째고, 다음은 이제 그거 말고도 지금 뭐 채소라든가 과일이라든가 또, 뭐 물론 휴가철하고 겹치긴 하지만 인상률이 이게 좀, 저도 이제 10여 년 하고 있는데 심상치가 않아요. 계속 오를 것 같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지금. 저희 이제 자영업 하는 분들 모두 다 힘든 상황인데, 솔직히 별로 이렇게 뭔가 정책적으로나 그리고 뉴스를 봐도 이게 물가를 잡겠다는 노력을 그렇게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좀 정말로 서민들, 장사하는 사람들, 자영업 하는 사람들 조금이라도 생각해서 정책 좀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 가격이 얼마나 이제 전주나 또 한 달 전에 비해서 많이 폭등해 있는지 특히 농산물 중심으로 좀 살펴보고 왔는데요.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더 피부로 느끼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런데 전북대학교 앞에서 김치찌개 3,000원의 가격으로 운영하는 식당이 있어 저희가 찾아왔습니다. 김회인 신부님 만나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지금 전북대 앞에 있는 이곳 식당으로 들어왔는데 청년들을 주 대상으로 한다, 뭐 이렇게 예.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뭐 가격부터 이야기해서 좀 그렇긴 합니다만 요즘에 3,000원 가격 식탁이 있을까 이런 생각입니다만 실제로 가격표에 3,000원 맞습니까? 예, 물론이죠. 예. 그런데 앞에 요즘 뭐 농산물 가격이 많이 올라서 농산물뿐만이 아닙니다. 가공품까지 포함해서 육류도 마찬가지고 이거 어떻게 이렇게 운영이 가능할까? 이것부터 먼저 여쭤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죠. 얼마 전에 그 상반기 통계를 내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얼마 1인에 얼마 정도 지금 돈이 이제 쓰이는가를 계산을 해봤어요. 네. 그랬더니 이제 3,000원 딱 가격 붙여놨잖아요. 예. 아마 그 원가 딱 그 표시된 거 보시면 다들 이게 가능해? 라고 말할 정도로 실은 좀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값이죠.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서도 보면은 나눔을 이렇게 실천하려고 하는 분들에 대한 신념이 분명히 있다면은 이게 부족한데 희한하게 풍요로움을 가져다 줄 수 있다라는 것, 아마 여기에서 지금 그게 실현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신부님 지금 땀을 많이 흘리고 계신데 신부님도 직접 서빙도 하시고. 그럼요. 예. 이제 제가 맡은 게 이제 청년들을 위한 사목이죠. 예. 이 사목을 하는 그 주 현장으로서 이제 되게 같이 함께 하고 있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식당을 열게 되셨을까?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저렴한 가격에 음식을 제공할 수 있을까? 그 취지는 어디서부터 시작하신 겁니까? 그 말 그대로 지금 우리 사회가 상당히 좀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에서 특별히 더 그 파장을 크게 느끼면서 그 어려운 가운데 그거를 극복해 나가려고 하는데 사회적인 시스템 안에서 이 많은 분야에서는 그래도 좀 도움이 되는 이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유독 청년들 같은 경우는 그 딱 바로 딱 청년 세대가 되는 순간부터 독립적으로 이제 네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렇게 살아가야 돼라고 하면서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 자체를 청년들이 다 떠안고 있는 형국 안에서 그 어려움이 크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도움을 줄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그 청년들 중에 많은 청년들 중에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는 첫 번째 일이 그 밥을 한 끼 줄이는 거더라고요. 취준생이라든지 이 밖에 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친구들, 그러면 그들에게 도울 수 있는 게 그러면 저렴하게 밥을 함께 나누는 거, 그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이거구나라고 해서 이렇게 시작하게 됐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전북대학교 앞이다 보니까 우리 청년 대학생들이 주 이용자일 것 같습니다. 물론 청년만 이용하는 곳은 아닙니다만.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학기 중에는 또 꽤 많은 청년들이 이렇게 왔었고 지금 방학 중이라 그 수요가 우리 이용하시는 분 중에 3분의 2가 대학생인 것 같더라고요. 지금 상황을 보니까.
지금 학교에서도 아침 1,000원의 밥상이라고 해서 정부의 직원이나 또 총동창회 지원을 통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곳은 어떻게 운영이 될까? 지금 식재료를 공급받아서 구매해서 지금 이 김치찌개 3,000원의 식당을 운영하고 계신 거잖아요. 예. 솔직히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운영이 어려움은 없으신지 아니면 어떻게 좀 더 저렴하게 식재료를 좀 구입할 수 있는 노하우가 있으신 건지. 식재료를 저렴하게 구입하는 노하우는 실은 없죠. 이제 뭐 신부가 그걸 어떻게 잘 알겠어요. 예, 그냥 이러한 신념으로 좀 어려운 친구들 돕기 위해서 이런 식당을 열어야겠다라고 이제 마음은 먹었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실제적으로는 이게 경제적인 어려움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러한 어려움에 지금 도움을 주고자 하는 또 분들 또한 많더라고요. 안 보이게. 그래서 저희가 사고 있는 뭐 그 식자재 중에 뭐 쌀이라든지 김치찌개집이니까 김치가 당연히 들어오겠죠. 당연히 그 일정한 맛을 내기 위해서 김치를 그렇죠. 구입을 하긴 하는데 또 도움을 주고 싶어하는 분들이나 단체에서 김치를 이제 또 제공도 해주시고 또 그렇게 쌀도 이렇게 제공도 해주시고 이제 물론 그냥 그것만으로도 더 만들어내는 단가를 맞출 수는 없는데 거기에 더해서 이게 또 이렇게 후원해 주시겠다고 하는 분들까지 좀 포함이 돼서 그래도 이게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사를 이렇게 찾아서 좀 보니까 단순히 어떤 육체적인 밥, 먹는 밥을 넘어서서 문화적인 밥, 마음의 밥 이런 어떤 플랫폼 구실을 좀 하겠다.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 사회가 세대와 세대의 어떤 그 갈등 또 격차 상당히 나름 또 청년들의 어떤 취업이라든지 또 결혼 문제라든지 또 주택 문제 여러 가지의 복합적인 문제들이 있는 게 현실 아니겠습니까? 이런 공간을 통해서 단순히 밥 아니면 마음을 뛰어넘는 어떤 소통의 공간 이런 구실의 어떤 취지가 좀 강한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말 그대로 제가 식탁이잖아요. 식탁이라는 거는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뭐 남녀노소 이 세대 불문하고 한 자리에 모여서 생명이라고 하는 본래 그 근본 가치를 나누는 그런 장소로서의 역할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장소를 공유하는 거에 있어서 서로 어우러질 수밖에 없고 그 어우러짐 안에서 그 서로 간의 어려움들을 이렇게 해결해내고 뭐 그렇게 뭐랄까 자신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희망을 키워나갈 수 있는 빈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방금 문화적인 밥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러한 밥을 또 나눌 수 있는 이런 식탁으로서 역할 충분히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식당 안으로 들어와 보니까 이제 어느 식당처럼 주방도 있고 식탁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쪽에 들어와서 저희가 지금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이곳은 카페 분위기가 나요. 그러니까 단순히 밥만 먹고 가는 것이 아니라 카페처럼 이용하면서 휴식과 또 공부와 충전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취지가 아마 시작된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 사람이 밥만 먹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의 여유로움을 누리면서 이제 밥을 이제 편안하게 먹고 또 쉼을 누릴 수 있는 쉼의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그 청년들이 그 일말의 그 어려움을 잠시 내려놓았을 때 그 빈 공간 안에서 자신의 청년다움을 키워나갈 수 있는 희망을 조금이나마 스스로 길러낼 수 있는 공간으로서 우리가 뭘 하겠다가 아니라 바로 이러한 쉼의 공간을 이용해서 스스로 희망을 좀 키워나갈 수 있도록 북돋기 위해서 이런 자리를 좀 마련했습니다. 인터뷰를 하면서도요. 이 인터뷰 이후에 많은 분들이 이곳을 찾아오시면 좋겠지만 너무 많이 찾아와서 운영에 어려움이 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3,000원이라는 말도 안 되는 지금 이 시대 가격이거든요. 공간을 활용하면서 후원을 마련해서 그래서 마음이 같이 움직이시는 분들께서 후원해 주신 그러한 돈을 이게 아름아름 모아가지고 아까 말씀해 주셨던 문화사업 이라든지 또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실제적으로 도움 필요하고 있는 자립준비 청년이라든지 학교 밖 청소년 그리고 가족 돌봄 이 청년 등등 저희가 그분들을 만나서 또 직접 도와주려고 하는 일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전북대학교 앞에 위치한 1호점입니다. 혹시 저는 신부님께는 좀 죄송합니다만
2호점, 3호점 이런 식당이 많이 생겨나면 좋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혹시 2호점 계획이 있으실까요? 그럼요. 실은 이 전북대학교 앞에 여기 장소를 마련하면서 제일 먼저 고민했던 게 뭐냐면 이 청년 하면은 많은 경우 학생을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그 학생을 떠올린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이러한 손길을 더 크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들을 찾다 보니까 이 공간이 고시원이라든지 이렇게 어렵게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이 이제 살고 있는 원룸이라든지 그런 공간이 많아서 이곳에 자리를 잡은 건데, 이 청년이라는 범주 안에서 실은 그 안에서 소외되거나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이들, 특히나 일하는 청년들이 좀 있잖아요. 우리 전라북도 특히 전주 안에서 일하는 청년들이 모여 있는 곳 하면 또 어쩌면 이 저렴한 밥을 더 기꺼이 함께 나눌 수 있는 이들이 모여 있는 곳 하면 저는 문득 생각이 들더라고요. 팔북동이 아닐까. 그래서 그 팔북동에다가 실은 이 자리를 마련한 자리를 먼저 마련하기 전에 그것도 생각해 봤었거든요. 그 일이 다시 한 번 더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2호점을 꼭 팔북동에서 내보고 싶습니다. 우리 신부님 어렵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나눔이라고 하는 그 가치를 함께 확산시키기 위해서, 공유하기 위해서 그래도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식재료 공급업체라든지 또 함께 또 나눔에 참여하고자 하는 분들 이곳 발길을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 또 손길을 내어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하는 이 일은 저희만의 일이 아니라 어쩌면은 우리 모두의 일이 될 수도 있겠다. 어려움을 공유하고 그 어려움을 공유하는 가운데 나눔을 실천하는 것, 그것은 우리 모두의 일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특별히 그렇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분들이 이렇게 생각이 있으시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눔은 그런 마음이 아니라 나눔은 실천이다. 실천을 통해서 이렇게 부족한 가운데서도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는 이런 사회를 만드는데 좀 함께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회인 신부님과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함앵커가 간다.